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9강은 확률분포에 꽂힌 표준정규분포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공공 주제입니다. 정규분포의 개념과 수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규분포의 특징과 비정규분포의 확률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준정규분포의 수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교육의 첫 번째 테마는 정규분포로부터 시작합니다. 연속확률분포는 계량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데이터로 만들어진 분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는 이른바 정규분포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규분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정규분포를 제시하신 분은 모아브르라는 분이고, 그 사람이 이제 제시한 내용을 실제 함수식으로 완전히 정립한 분은 라플라스입니다. 정규분포는 어떤 특별한 분포가 아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 내용이 이제 정규 확률파인데, 구슬을 넣어서 이 스위치를 열고 단체로 떨어뜨리다 보면 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떠한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거의 좌우 대칭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죠. 이와 같이 경우의 수 이론대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정규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가 됐던 사실은 그 파스칼이 만든 그러한 파스칼의 경우의 수 이론이 사실상 정규분포 모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확률과 관계없이 좌우 대칭 구조가 되고, 그리고 가운데 많고 끝으로 적게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우스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의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오차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든 다 똑같이 정규분포와 일치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확률분포에 모두 사용될 수 있게끔 되었는데요. 이로써 정규분포가 완전히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우스 분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PDF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종 모양의 좌우 대칭 구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식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면 외우거나 쓰고 사용할 사람이 별로 없겠죠.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표기할 때는 정규분포를 표시하는 n, 즉 노말의 n이죠. 노말의 n과 그리고 모평균을 뜻하는 뮤, 그리고 모분산을 뜻하는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이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표준 편차 5, 그리고 평균 100, 그리고 표준 편차 5를 입력해서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쓰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규분포 평균 100, 표준 편차 5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에 따라서는 왜 표기를 표준 편차로 하든지 분산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왜 하필이면 5의 제곱으로 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처음에 교육하는 데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그마 제곱은 사실 시그마 xx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그마 x 뮤의 제곱 px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구하고 싶어 구한 게 아니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시그마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우리가 시그마라고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의미가 원래 되죠. 사실 이 값은 0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꽝 대신 닭이라고 윌리스에 의해서 이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나온 값을 루트를 씌워가지고 쓰는 형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시그마를 직접 쓰다 보면은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는 과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표준 편차를 표현하고 싶지만은 표준 편차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품질관리 입장에서는 굳이 뭐 수학적 법칙을 따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 편차 자체를 바로 꺼리과 없이 얘기하고 표준 편차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교양 기사시험에는 분산으로 나오기도 하고 표준 편차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게 분산인지 표준 편차를 명확히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합격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일단 분산과 표준 편차가 혼용되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규분포는 영어로 노멀 분포라고 하죠. 예, 이름 그대로 굉장히 정형화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확률이 명확한데요.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안에는 68.27%가 존재를 하고요. 즉 3분의 2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안에는 95.45%,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안에는 99.73%로 거의 다 포함되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4시그마로 확대하면 99.994%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5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도 나름대로의 확률이 변하지 않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률은 어떤 형태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더라도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지역에 고3 남학생이 1000명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 남학생의 키의 평균은 175cm이고 표준 편차가 10cm라고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아까의 방식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고3 남학생의 키의 평균은 175라고 했습니다. 175가 되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니까 1 곱하기 10이 되는데요. 그러면 165에서 185까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즉 키가 165cm 이상이고 185cm 이상은 682명이다. 즉 68.2%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고3 여학생은 1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여학생의 키의 평균은 165이고요. 표준 편차는 5cm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건 남학생이죠. 그럼 여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평균이 165라고 그랬죠? 165 플러스 표준 편차 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60에서 170 사이는 682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고3 여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이기 때문에 그 평균과 시그마에 관계없이 고3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그 인원들의 루트가 동일하다면 나오는 인원수도 동일합니다. 물론 동일하지 않다면 그 비율대로 나오게 되겠죠. 즉 68.2%가 나오는 것은 틀림없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면 어떻게 되느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175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가 되니까 이번에는 155에서 195가 됩니다. 근데 아까 95.45%라고 했으니까 총원이 954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학생은 당연히 16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5가 됩니다. 그러면 155에서 175 사이가 되겠죠. 그 사이에 고3 여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954명이다. 즉 95.45%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라면 이번에는 남학생은 175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이 되니까 145에서 205가 됩니다. 이 사이에 고3 남학생은 997명이다. 그럼 고3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165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5니까 150에서 180 사이에 고3 여학생은 997명이다. 즉 99.73%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신생아 됐든 아니면 길이가 됐든 무게가 됐든 넓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형태든 어떤 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가 나온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만큼 정규분포는 경우의 수 이론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활용 빈도가 높은 그러한 확률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정규분포의 확률 면적이 왜 동일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평균과 분산을 가진 정규분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는 이와 같이 U-3시그마에서 U 플러스 3시그마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의 확률 면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특정 값 K에서 K에 해당되는 확률을 계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죠. 이 면적은 0에서 K까지 fx, dx 내지는 0 대신에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자체는 사실 음수는 거의 없으니까 0에서 k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k나 같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식으로 저 면적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로 접근해서 계산하기 곤란하니까 우리는 수학적 치환법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를 어떠한 값으로 치환해 볼까요? 어떠한 확률 변수 x에서 u를 뺍니다. u를 빼게 되면 이 값들은 마이너스 3시그마, 마이너스 2시그마, 3시그마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x-mu를 데이터를 무시하라, 즉 g라는 값으로 이른바 치환을 하게 되면 이 값들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으로 치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은 일종의 하나의 상수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어떠한 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있다고 했는데 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값을 치환하게 되면 이와 같이 완전히 상수로 구성되는 체계로 바뀜을 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거리가 바뀐 표준 편차가 되고 이 값은 바뀐 평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뀐 평균과 바뀐 표준 편차가 어떤 집단이건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면적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K라는 값도 이와 같은 식으로 움직여나가게 되겠죠. G는 K-U-시그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표준 정규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규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바탕으로 정규분포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mu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 mu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는 먼저 99.73%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 99.73%가 포함되는 범위를 공정변동 또는 자연공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mu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는 고유명사가 되죠. 근데 왜 하필이면 또 mu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모양의 분포를 그냥 이등분상학형으로 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사이에는 데이터가 3분의 2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양이니까 건수니까 이건 허수죠. 실제로 데이터들은 여기 있는 거죠. 실수에. 그러니까 실수 x상에 축적값이 있는 거니까요. 3분의 2가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를 벗어나는 것은 전체 몇 프로입니까? 당연히 3분의 1이죠. 근데 이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은 편차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U 플러스 K 시그마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값은 U 마이너스 K 시그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비율이 나옵니다. 여기가 3분의 2니까 이것도 이 전체 면적의 3분의 2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와 이 실수상의 비율은 2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수가 2대 1인데 1시그마에는 2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평균이 되려면 이 거리는 알지 못합니다. K-1시그마죠. 이러한 실수상의 거리에서
데이터는 1밖에 없습니다. 즉 여기가 3분의 2,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2대 1의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대 1의 데이터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그마는 같으니까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K는 3이 나옵니다. 즉 그 꼭지점이 U 플러스 3시그마와 U 마이너스 3시그마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2대 1의 거리에 표본수가 2대 1로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평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지게 되죠. 즉 표준 편차가 평균이라면 분명히 이 개념이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성립을 해봐도 기본적으로 이 끝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정규분포는 좌우대칭의 종 모양인 이등변 삼각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얘기된 대로 평균과 최빈수와 중앙값이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체비셰프의 정리입니다. 체비셰프의 정리는 비정규 모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데이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가 들어갔는데요. 그럼 만약에 정규분포가 아닌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즉, 뭐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어떤 형태에 가던 비정규 모형이 될 때는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K 시그마 범위에는, 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떠한 형태의 평균이 있을 때 K 시그마 배를 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U 플러스 마이너스 K 시그마 안에는 이런 얘기가 되죠. 무조건 이만큼의 데이터가 존재한다. 즉, 1 마이너스 K 제곱분의 1이 존재한다. 쉽게 얘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범위라면 정규분포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 3을 넣으면 9분의 8이 나옵니다. 적어도 이거보다는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만약에 2시그마라면 75%보다는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표준정규분포의 수리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를 무시하라. 기억나시죠? 데이터 무시, 데이터를 무시하는 표준정규분포, 즉 지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규분포, 즉 지분포는요, 확률 변수 x를 표준화 확률 변수로 치환한 것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규분포가 전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을 표준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준화 확률 변수 G로 치환된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을 평균 0, 표준 편차 1인 확률 밀도 함수로 변환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없어지니까 간단하게 루트 2파이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G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G 제곱. 이게 전체가 G니까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함수로 바뀌었죠. 그러면 표준정규분포의 기대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니까 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시그마가 어쨌든 주어진 상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x 마이너스 뮤의 기대값은 뭐 하나마나 이 얘기니까요. x 마이너스 뮤를 정률 하세요. 밤낮 들어봐서 알겠지만 0이죠. 네, 이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표준정규분포의 분산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은 VG는 V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가 되죠.
자, 여기서 시그마가 상수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1 Vx-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뮤 역시 상수죠. 그러면 빼기 1은 이거는 이건 나누기니까 곱이 x의 개수이기 때문에 제곱으로 나가게 되지만 이거는 지금 상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럼 Vx가 시그마 제곱인 건 다 아시죠? 그럼 약분돼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기대치와 분산이 0과 1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증명 과정을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무조건 n은 0, 1의 제곱이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